대기업 전유물이었었어요. 세법이 개정되면서 중소기업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이 된 거죠. 출연금에 대해서 손비 처리된다는 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나 아니면 차명주식, 자사주, 가지급금 이런 것들을 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대기업 수준 이상에 대한 것들에 대한 복지 대책을 세워줄 수 있다는. 직원들이 더 자산 형성할 수 있다면 평생 직장 될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해서 그동안 대표님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사항을 따로 모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오늘 같이 인터뷰하실 분은 기업발전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잠깐 인사 한번 하시죠. 수석연구원 최승혁 팀장입니다. 네. 날이 갈수록 점점 좀 뜨거워지고 대표님들의 관심도 많아지고 최근에는 직원분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홈페이지에 아예 대놓고 우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도입했다. 뭐 이렇게 홍보하는 회사까지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보니까 이것을 도입한 기업이 혜택도 많고 자긍심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의 질문사항 한 몇 가지를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렇게 지금 요즘 뜨거운 이슈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게 대기업 전유물이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21년도 2월 달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중소기업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이 된 거죠. 이게 시작점입니다. 네. 아, 역시 법 제도가 먼저군요. 법이 네. 제대로 완비되니까 그 다음에 제도가 적용되면서 보물처럼 효과를 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회사 대표님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장점은 무엇인가요? 대표님 입장에서 가장 장점은 출연금에 대해서 손비 처리된다는 거. 그 개념 자체는 그 자체가 기부금이에요. 기부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 처리가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나 아니면 차명주식, 자사주, 가지급금 이런 것들을 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회사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절세가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군요. 네, 일단 그게 넘버원입니다. 네, 여러 가지 더 나아가 가압 승계까지도 도움이 된다는데 보다 구체적인 거는 다음 인터뷰 때 한번 하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회사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절세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직원들에게는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직원들에는 전편에도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기업 수준 이상에 대한 것들에 대한 복지 대책을 세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강력한 거고 이게 단지 상징적인 그런 효과보다 실질적인 것들이 겸비되는 그런 효과가 사실 굉장히 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금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항목들에 대해서요. 일단은 항목에 대한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관을 정해요. 목적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대부 사업 이렇게 나눠지는데 목적 사업 자체는 휴게실을 만다던가 아니면 장기근 소개에 대해서 뭔가 금 열돈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대부 쪽에서 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생활 안정에 대해서 생활 자금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지원이요. 그 다음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세나 아니면은 월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사실 할 수 있는 거고요. 기타 교육에 대한 부분, 자녀 교육이나 아니면은 본인의 교육에 대해서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협의해서 일적인 게 아니라 협의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지원을 합니다. 직원들에게도 좋고 회사 대표님에게도 좋은 이런 제도군요. 네. 자, 그렇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출연할지 어떤 재산을 출연하는 건지 출연 가능한 재산이 뭔가요? 일단은 현금이죠. 현금. 그 회사 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현금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대표적인 게 이제 주식이 되겠죠. 네. 주식이 될 수 있는 거고 부동산도 가능합니다. 핵심적으로 이익 잉여금에 해당하는 일정 부분에 대한 현금 그리고 주식, 부동산까지 다 가능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출연한 것이 다 비용 처리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믿기 쉽지 않죠. 맞습니다. 네네. 또 대표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산업근로복지기금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질문하셨어요. 한번 사용처에 대해서 뭐 좀 사례 좀 들어주시죠. 네. 아까 잠깐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주택 구입에 대한 부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전세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근로자의 자산을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대부 사업 쪽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물품이나 아니면은 금전적인 지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행사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면 전부 세금으로 포함이 됩니다. 뭐든지 다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상시적인 한도 내에서 다 금품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비과세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표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집 자금, 그 다음에 자녀 교육비 굉장히 큽니다. 본인 교육비, 행사비, 그 다음에 부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거 전부 포함됩니다. 단 이제 정관에 명시해야 되겠죠, 이 범위에 대해서. 네. 대략 몇 가지 항목이라고 보면 될까요? 100가지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100가지 넘을 수도 있죠. 어. 네. 어쨌든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복지기금의 수혜자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제 과거에 초창기 때 사회생활 초창기 때 대기업에 다녔을 때 제일 좋았던 거는 집장만 할 때 전세자금 다음에 집장만 할 때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준 게 초저리로 빌려줄 수 있던 것 때문에 집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여기서 하나 궁금한데 금융권의 대출이 아니라 일정 액수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할 때 금리를 이자를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지금 시중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회사에서 출자를 한 저 자체가 기부 형식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형평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약간에 대한 첨부를 하겠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 3% 내 일반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파격적인 제도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직원들이 더 자산 형성할 수 있다면 평생 직장 될 수 있겠네요. 아주 흥미로운 제도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절세된다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법인세와 관련한 것이 대표님 가장 궁금한 사항인데 어떤 간단히 계산 한 번만 해주시죠. 간단히 좀 예시를 드리자면은 기업의 세전이익 100억으로 잡을게요. 세전이익이 100억일 경우에 법인세는 22%니까 2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5억 원 정도를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게 되면은 약 법인세는 20억 7천 정도가 되죠. 그래서 비교해 보면 1억 1천만 원이 세금 차익이 되는데 출연액으로 22%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이 요거 자체는 거기서 100억에서 5억 정도만 5억이라 가정한 거예요. 5억 정도만 출연했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게 세전 이익 거기서 빠져나가서 법인세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22%로 계산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작지 않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대표자 본인은 안 되나요? 주주는 어떡한가요? 혹시 직원들이 있는데 프리랜서 같은 형태의 직원도 있고요. 대표님의 친인척이든 또는 가까운 가족들 어떻게 될까 궁금증이 되게 많은데요. 어떨까요? 네, 수혜 대상은 사실 저도 맨 처음에 제도를 만들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까지 가능한가? 자, 그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정식 직원이나 임시직 무조건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외국인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분들의 자녀, 가족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대표는 되느냐? 대표님은 안 됩니다. 단 급여로 들어가 있는 대표님 있죠. 그런 그 통솔에 대한 부분, 그거는 가지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급여를 받는 형태의 근무하시는 임원일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오너 CEO는 안 되지만 그 대표님의 가족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정관에 명시해 놓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렇죠. 대표의 가족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물론 뭐 규정도 없고 정교하게 운영하는 것도 없이 대략 했다가는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정교하게 정관이나 운영 규칙을 잘 정해서 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근데 약간의 틈이 있는데 잘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런 궁금한 사항은 영상에 있는 아래 설명문의 링크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 임원, 등기 임원도 있고 어떤 일반적으로 호칭상 임원이 있는데 임원이 대상이 되나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 일단 임원의 경우는 대상이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거죠. 네, 임원이 형식이지만은 급여를 받는 형태일 경우에 회사에서는 경영에 참여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급여를 받는 그런 형태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아하. 자, 그러면 궁금한 사항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일종의 법인입니다. 페이퍼 컴퍼니 같은 법인인데 운영 인원은 어떻게 만들고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운영 인원? 일단 사측하고 노측하고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측하고 노측을 동등한 인원으로 둡니다. 그래서 2인 이상으로 각각 사측과 노측을 둬가지고 일단 보통 이제 6인 정도 합쳐서 6인 정도로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6인, 네, 그렇죠. 6명으로 구성하는군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어떻게 운영해야지만이 최적으로 운영할까요? 이게 굉장한 그 마지막 질문이었지만은 굉장히 많은 질문에 속하는 부분이었어요. 이것들로 인해 가지고 패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뭐 면허만 딴다고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내복지임을 설립해 놓고 나서 그걸 회계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은 정관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실행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는 사실 전문가가 좀 관여를 해야지만 정확하게 이거 진짜 잘했다는 생각이 들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도입해서 정착하는 단계까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지만 답을 찾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담 신청은 아래 설명문에 있는 신청서를 클릭해 주세요.